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당신.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방송의 이명렬입니다. 원혜란입니다. 커피 세계에 대해서 특히 주부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1, 2부에는 커피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3부 때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에스프레소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 4부 마지막으로 커피를 맛있게뿐만 아니라 아름답게까지 만들어주는 커피 전문 조리사, 즉 바리스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그 커피를 배우셔서 창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창업 컨설팅을 하는 자리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특히 주부 여러분께 1, 2, 3, 4부에 걸쳐서 저희가 방송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끝으로 그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이 자리에도 서울국제커피 아카데미 그리고 미스터 커피의 사장님이신 권장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강남에서는 프로가, 강남에서 그래도 꽤 지금 알려진 프로가 됐고 60회가 넘었는데 4부를 스트레이트로 연속하신 분은 지금 사장님 처음이신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글쎄요, 예? 영광입니다. 저희 커피 동호인 모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 실제로 홈페이지에 예. 그 사이트 하나 커피 동호회도 이제 만들 예, 지금. 그런 시기도 됐고. 예, 커피 동호회가 있기는 있어요. 바리스타, 라는 그 다음 카페 그 사이트가 있죠. 네. 거긴 젊은 사람들. 이미 있군요.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 의견 교환하고 하는 사이트죠. 근데 권 선생님이 주동이 돼서 하는 그런 게 좀 이제 생기고 만들어져야 예. 되지 않나 그런 의미였는데. 저희는 이제 이미 나이가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끔 제가 글을 쓰죠. 그래서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글을 쓰고 또 저희는 이제 커피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커피 사업자 조합이나 이런 걸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1, 2, 3부, 네. 3주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렇게 하는데, 커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 우리 권 선생님이 노래를 또 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가수 권인하 씨의 형님 되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실례의 말씀인데, 이복 형제는 아니고, 한부모 자식이죠. 권인하 씨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방송 끝나고 노래방 한번 같이 갔을 때 노래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 특히 주부 여러분께 커피에 대해서 우리 권 선생님께 한번 노래를 청해서 오늘 4부는 노래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노래 한 곡 예, 커피에 관련된 노래. 예, 제가 커피에 관련된 노래를 사실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하나 찾았습니다. 또 제가 저희 나이 취향에 맞다 보니까 옛날 가수 밥 딜런의 노래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그걸 찾아가지고 몇 번 좀 연습을 조금 했죠. 예. 그럼 좀 노래 좀 하나 해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원 여사님은 커피에 관련된 노래 어떤 걸 알고 계세요? 저는 김추자 씨 노래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저도 우선 떠오르는 건 그 노래죠. 커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댄스 뮤직까지 겸해서 좀 노래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권 선생님 노래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네. 예,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안 하시던데요. 잘하시는데요.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Your breath is sweet and your eyes are like two dwarfs in the sky. Your back is straight, your
the pillow where you lie. But I don't sense affection, or gratitude, or love. Your loyalty is not to me, but to the stars above. One more cup of coffee for the road. One more cup of coffee before I go to the valley below. Your daddy is an outlaw and a one that I trade. He'll teach you how to pick and choose and how to throw the blade. He oversees his kingdom, some no stranger does him true. His voice he trembles as he calls out for another plate of food. One more cup of coffee for the road. One more cup of coffee before I go to the valley below. Your sister sees the future like your mama and yourself. You never learn to read or write, there's no books upon your shelf. And your pressure knows no limit. Your voice is like a middle line, but your heart is like an ocean, mysterious and dark. One more cup of coffee for the road. One more cup of coffee before I go to the valley below. 아니, 저기, 권 선생님, 음반 하나 내시죠. 제가 스폰서 해드릴까요? 아, 이게 뭐 저는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취미고요. 아하. 이제 뭐 본론 커피로 돌아가셔야 커피로. 되니까. 저것도 사실 본론이에요. 커피에 대한 노래니까. 예, 제가 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커피 한 잔을 떠나기 전에 one more cup of coffee to the road. 그러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달라. one more cup of coffee before I leave. 그래서 before I go. 떠나기 지금- 전에 커피 한 잔 더 달라는 얘기죠. 네. 예. 가사를 준비를 지금 안 하셨을 텐데,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사실 제 커피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스티비 원더, I just call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너- 되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커피 노래 한 곡만 준비를 했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또 예. 듣도록 하죠. 예. 네, 저희 원혜란 씨가 얘기한 그 바리스타의 세계,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바리스타라는 그 말이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직업 시장에서 작년부터 새로운 직업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이제 커피를 조리하는 조리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바리스타라는 그 말의 이제 그 어원은 이태리 말이죠. 바리스타, B-A-R-I-S-T-A.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태리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태리에서 말하자면 그 바를 운영하는 그 바의 주인 또는 바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 그럼 바텐더하고 비슷한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그러는데 그 이태리 바에 가면 특성이 뭐냐면 이태리 바는 굉장히 깁니다. 길게 형성이 돼 있고 뒤에 보면 에스프레소 기계가 있고 또 뒤에 술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네요. 에스프레소 커피를 만들어주고 또 술도 원하면 칵테일도 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리스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시애틀에서 커피에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에스프레소를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적절한 말을 찾아낸 게 바리스타입니다. 그게 언제적 일이죠? 그게 90년대 불과 90년대 한 중반 정도라고 봐야죠. 그때부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텐더하고 말하자면 구분하기 위한 그 커피 기술자를 말하자면 칵테일 기술자하고 구분하기 위한 그 말이 바리스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세상에 직업이 5만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직업이 됐군요, 바리스타.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 바리스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기본 소양이라고 그럴까요? 그 조건이라고 그럴까? 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하면은 그 에스프레소 기계 가지고 이태리식 커피나 지난번에 공부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만드는 사람은 일단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넓은 의미에서 커피 바리스타라 하면은 그뿐이 아니라 커피의 어떤 산지에서 나오는 커피에 대한 가공 처리 과정이나 또 커피의 말하자면 제조 과정, 또 단순히 조리 요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에스프레소 커피에 대한 걸 마스터한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할 수가 쉽게 있어요. 얘기하면 커피 박사.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커피 예술가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리스트요? 네. 그거는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좀 큰 커피숍에서는 하루에 수백 잔씩 만듭니다. 바리스타 하나가 유럽의 큰 유로파 카페 같은 데는 무슨 하루에 1000잔씩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도 큰 바쁜 커피숍은 하루에 200잔, 300잔씩 그 바리스타 한 사람이 만들거든요. 아이고.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손이 상당히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밀크를 붓는 이런 동작이라든가 이런 게 숙달이 되니까, 커피에 밀크를 따르면서 카푸치노를 만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손의 기술을 이용해서 꽃봉오리도 그리고 나뭇잎도 그리고 또 하트 모양도 그려주고, 제가 지난번에 인도의 바리스타 대회 챔피언십에 제가 국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도에 가서, 바리스타 대회 전날 한번 인도 스페셜티 커피협회 회원들하고 쭉 시내에 나가서, 커피숍들을 둘러봤는데, 그때 거기는 바리스타들이 이 100조까지 그려주는 걸 봤어요. 커피 위에, 카푸치노 위에 100조까지 그려서 놓는 걸 지난주에 봤습니다. 저희는 나비나 나뭇잎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그건 로제타라고 그래서 나뭇잎 모양 이제 그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그건 아티스트를 넘어서서 엔터테이너도 되겠어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예,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아트 커피를 만들어주면 말하자면 일반 카푸치노를 2불을 받는데 그 카푸치노에다가 나뭇잎이나 하트 모양을 잘 그려줌으로 해서 2불 50을 받거나 아니면 3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팁을 주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트 라떼 또는 아트 카푸치노의 가격을 미리 아니, 근데 높여놓습니다. 그거 모양이 아까워서 어떻게 마시겠어요? 이쁘게 크림으로 그려놓은 그거를 수변에 이제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근데 그거, 먹기 아까운데요. 하여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하, 그게 역으로. 또 맛도 좋습니다. 네. 크림 밀크의 상태를 폼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맛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말이죠. 뭐든지 하면 된다. 예.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왕이면 좀 자질이 있고 예. 소질이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직업이란 건 내가 갖고 있는 취미와 직업이 하나가 될 때 예. 실력도 많이 나오고 행복하고 하는데 요 바리스타도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좀 대부분 지금까지의 바리스타들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바리스타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학 출신들이에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커피의 길로 들어선 바리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벌써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예, 세계 바리스타 대회도 있고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WBC라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유명하고 뜨는 거죠? 그럼 바리스타 세계에서. 바리스타가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트라떼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고 또 자기의 독창적인 메뉴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바리스타가 되다 보면은 그 시그네처 드링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독창적인 메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푸치노인데 똑같은 카푸치노가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자기가 또 사용하는 잔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비율을 틀리게 집어넣고 아니면 초콜릿 시럽이나 캐러멜 시럽이나 어떤 믹스된 시럽을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자기만의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유명한 바리스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러면 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배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바리스타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서울 국제 커피 아카데미가 그 바리스타 그 트레이닝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급 바리스타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건 주로 창업자들을 위한 일주일 과정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커피에 대한 전반을 가르치고 한 3일 정도를 그 에스프레소 기계를 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라든가 카페라떼, 카페모카 아니, 그게 일주일 갖고 되겠습니까? 일주일 가지고 안 되죠. 일주일 가지고 배우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기술은 배우죠.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아니면 나가서 직접 그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기초 지식을 우리가 갖춰주고 일을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럼 그 전문가 과정은 조금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저희가 또 지금 이제 카톨릭 대학교하고 저희 이제 또 나주에 어디 뭐 대학에도 있다죠? 예, 그것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하고 하는 건 고급 바리스타 과정이라고 15조짜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특별히 이제 그, 뭐 취업을 위한 분들도 많지만 창업을 위한 그, 40대, 30대 후반, 40대 이런 그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나주 전문대학이라는 데서, 금년에 그, 커피 바리스타과를 신설해가지고 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 올해가 4년이니까 04학번부터는 예, 그 예. 과가 있네요. 예, 그래서 나주 전문대학의 바리스타과가 지금 학생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구의 보건전문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바리스타과는 아니지만 커피 전문가 과정을 그 어떤 그 무슨 뭐 그 식품 관련된 과하고 같이 접목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바리스타 그 교육 받는 과정 또 가르쳐 주는데 알겠습니다. 그 바리스타 경연대회도 뭐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화면 좀 잠깐 보시죠. 이거 이제 바리스타 지망생들 지금 이론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실기에 못지않게 이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피의 맛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맛을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그 맛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커핑 테스트라고 그래서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냄새와 맛, 아로마죠, 향과 네. 그리고 이제 맛을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건 이제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거죠. 네. 지금 에스프레소를 기계를 이용해서 커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럽과 에스프레소를 짜서 이제 저건 이제 저희가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 제 1기생을 수료하면서 바리스타 대회를 했습니다. 일기생이요? 예. 지금은 몇 기 정도? 지금 있죠? 3기가 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저분들이 그 주부들이에요. 주부들인데 와서 저렇게 그 배워가지고 바리스타 창업도 대회에서 하셔도 되고. 예, 바리스타 대회에서 저렇게 이제 다 기준에 따라서 다 저게 이제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창업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본인이 바리스타가 돼야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30대, 40대 주부들이 이제 저 과정을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기술을 배워서 어떤 창업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아니 원래 중국집도요. 네. 자기 주인이 짜장면 하나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돼야 이 주방장 동반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저 동작들이 다 그 세계 그 바리스타 대회 기준에 의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커피를 만들고 저게 이제 시그네처 드링크라고 하죠. 특별한 커피의 모양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프로페셔널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그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도 하고 심판도 하고는 이제 하는 저희 이제 그 강사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과정들이 저 그라인더에서 커피를 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나옵니다. 채점을 할 때. 담아서 지금 담고 그 다음에 저거를 레벨링이라고 해서 깎습니다. 커피를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으로 깎죠. 깎아서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템핑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저건 커피를 다지는 거죠. 예전에 템핑을 쌀을 해가지고 뒷박으로 사던 시절 생각나네요. 이를 이렇게 긁는 걸 보니까. 템핑을 해서 이제 꽂아놓고 꽂기 전에 또 주변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꽂아놓고 기계에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추출하죠. 저래가지고 커피가 나오는데 커피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커피의 맛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 채점을 하게 됩니다. 바리스타 본부는 어느 나라에 있나요? 지금 본부는
지금 이제 두 군데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SCAA라고 그래서 미국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메리카죠. 그래서 미국 SCAA와 또 이제 SCAE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오브 유럽. 그래서 두 군데 이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두 군데서요? 예. 그래서 WBC라는 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지금 저 사람이 카푸치노를 만드는 동작인데요. 지금 밀크 스티밍을 하는 것도 저게 다 채점이 됩니다. 어떤 동작으로 스티밍을 하느냐. 또 저거를 따로 줄 때 지금 저 사람은 밀크를 불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저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사과를 그려주는 겁니다. 저 커피 위에다가. 참 저게 된다. 그래서 밑에 사과 꼭지가 보이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사과 모양이 되죠. 그럼 저런 정도까지 하려면 뭐 단순히 몇 주 정도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저 할 사람은 아닐 지금 것 한 같은데요. 8년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은 그래도 처음부터 무조건 또 커피 전문점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어디 가서 좀 제가 취업을 해서 네. 좀 배운다든가 그 미장원에도 왜 시다라는 그 과정을 예, 예. 거치는 것처럼 바리자는 왜 빼세요? 예. 시나바리. 지금 잠깐 저걸 보여드릴게요. 저게 시그네처 드링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개발한 그 음료예요. 그래서 층이지죠, 커피가. 네. 밑에 그 초콜릿 시럽과 위에 커피와 맨 위에는 밀크와 3단 층이집니다. 층이 져가지고 네. 그게 말하자면 시그네처 드링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뭘 알아야 창업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커피숍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나 네, 그냥 너무 한강으로 쉽게 내도 생각하기 되는 거 때문에 그래서 실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리죠, 자리. 자리가 목이 예. 장사가 될 만한 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요즘은요, 목 안 좋아도 소위 박혀 있어도 괜찮으면 다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제 그건 형성이 어려워가지고요. 한참 형성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시간이 예, 그게 걸리죠. 알려지는 데까지. 근데 이제 커피숍을 기본적으로 차려가지고 3개월이나 6개월을 우리가 형성 기간으로 볼 때, 3개월, 6개월에 말하자면 BP 포인트라고 하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돼서, 말하자면 이익이 나올 수 있으려면은,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제가 볼 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리를 좋은 거 선택하는 게. 근데 지금 사실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신뢰가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먹어보니까 그 선생님께 특히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가서 맛을 보니까 정말 이 제대로 된 맛을 낼 줄 아는 그런 전문점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과정이 좀 소홀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없다거나 네. 아니면 주인이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았거나 그렇죠, 네. 그냥 커피를 쉽게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어떤 비디오 자료를 보니까 그 비디오 자료가 한 3년 전에 유행하던 비디오 자료인데요. 거기에 나온 통계가 미국 내에서도 진짜 커피를 잘 만드는 집은 한 10%를 치고 나머지 90%는 그냥 대충 만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10% 미만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잘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기죠. 제 입이 틀린 건 아니네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같이 이제 커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굉장히 감각이 아주 탁월해지셨나봐요. 감사합니다. 그 바리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바리스타 대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뭐 1년에 몇 번 바리스타 있다는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작년 10월 달에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그래서 커피 작년 10월에요. 예, 그게 몇 회째 대회지,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로서는 1회죠. 그건 이제 커피 매거진이라는 커피 잡지사에서 카페 앤 바쇼라고 코엑스의 말하자면 전시회를 열었죠. 네. 그때 이제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UCC라고 그래서 우에시마 커피 컴퍼니라고 일본 그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죠.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그 바리스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한국 말하자면 대표. 내셔널 챔피언십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달마이어 커피라는 커피 그 회사의 그 바리스타가 1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이태리 트리에스테에서 그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벌어집니다.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카톨릭 대학에서 이제 수료하는 학생들이
매번 수료 때 바리스타 대회를 하고 나서 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스타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뭐냐면 그동안에 충분히 그 기술을 제대로 익혔나 못 익혔나 그걸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바리스타 최고의 바리스타를 뽑아서 보냈을 때 네. 그 세계적인 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한 32개국 작년 같으면 금년 같으면 뭐 한 34개국 내지 36개국 될 그 겁니다. 32, 3개국이 소위 좀 먹고 사는 나라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커피 따지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재작년부터 선수가 가기 시작했는데 작년, 재작년은 비공식적인 이제 선발해서 보낸 거고 금년에 공식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WBC 측에서 그 인터내셔널 그 코디네이터라고 국제 조직위원이 와서 직접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수를 선발해서 가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예선 본선이 있습니다. 그 WBC 예선이 이제 이틀간 벌어지는데요. 그 예선에서 금년에 34개국이나 36개국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선수들이 전부 그 예선에서 겨뤄가지고 거기서 6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 파이널리스트라고 하죠. 6명이. 그래서 이제 결선 진출자가 6명이 선출이 돼서 6명이 그 이제 최종 파이널 최종 결선을 하게 되는데 그 결선 6명에 들어가면 상당한 영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결선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고요. 예선에서 그냥 잘 싸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근데 금년에는 결선 상위 6명 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스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바리스타가 지금 이 커피가 예. 지금 그 1, 2회 대회 요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예.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예. 가족에게 커피를 이쁘게 주고 싶은 주부나 예. 또는 또 나가서 그 커피 창업점, 전문점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시작하면 딱 맞는 거네요. 초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피숍을 처음 시작할 때, 커피 전문점 시작할 때 우선은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이제 자리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먼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커피가 어떤 건지 또 커피숍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어떤 말하자면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미리 배우고 나면은 점포 목을 찾는데도 훨씬 안목이 생기는 거고 또 자기가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습득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미리 배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몇 개 여쭤볼게요. 네.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종로가. 네. 대학로 그런 데서 웬만한 평수의 커피숍을 하나 내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5년 전을 기준으로 하자고요. 네. 7억, 10억, 12억 가게 점포 내기 나름이지만 인테리어 하기 나름이지만 권리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통 그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야 이 대학로에서 커피숍 하나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로를 따질 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울 그저 웬만한 데서 커피숍을 길목 좋은 데 낸다 할 때 미니멈, 맥시멈 어느 정도 창업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대충 이야기들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추세가요. 한동안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소형 점포들이. 그 소형 점포는 실질적으로 돈 투자가 1억 정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실내 장비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또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소형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지금 한국에 가장 잘 되고 선두주자로 있는 건 스타벅스하고 커피빈이 되겠죠. 커피빈 앤 티리프라고 그것도 미국 브랜드입니다. 옛날에 짜댕은 어디로 갔어요? 자댕은 저희 미스터 커피나 자댕이나 한동안 처음에 말하자면 원두커피의 문화를 퍼주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다 그만뒀습니다. 자댕은 지금 좀 남아 있는데 자댕은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커피 원두를 제조해서 여러 말하자면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상당히 제조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제조로서 큰 회사입니다. 지금. 예. 그래요. 바리스타에 대해서 지금 앞에 갖고 계신 게 무슨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예, 그 책이 우선 내용이 목차가 뭔지. 이 책은 제가 예. 바리스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톨릭 대학에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목차가 처음에는 커피 나무에서부터 커피까지 과정. 네. 그러니까 커피 나무가 어떻게 길러져서 체리를 따가지고 어떻게 수확을 해서 커피가 되나. 그 그린빈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또 이제 커피를 가공하는 과정까지 여기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커피 추출 방법의 개발.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있죠? 커피 추출하는 방식, 각종 방식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거. 1, 2, 3부 때 예. 다 네. 들었던. 그 다음에 이제 3부에는 에스프레소 기계의 발전사. 에스프레소, 이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기계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계의 역사와 기계의 원리가 개발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그 다음에 제 4부는 이제 본격적인 바리스타 수업이죠. 에스프레소 기계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 커피나 에스프레소 그 베리에이션 커피를 만드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기계를 관리하는 방법. 거기까지 이제 해서 바리스타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이제 해놨죠. 제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책 백날 봐야 소용없거든요. 예. 대충 웬만큼 요령을 알고 메모해놓은 정도고 실제 연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바리스타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기본 교재로 예, 예. 포인트 정리하는 거고 예. 실제 실습이 중요하죠. 당연히요. 그렇죠. 예, 실습이 저희한테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으면은 또 이론을 다 배우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커피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라고 배운 사람은 1년이 가도 어떤 기술의 발전이 오기가 힘드는데 그렇죠. 이런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서 배운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한 달 지날 때마다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스킬이. 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그 테니스 이런 것도 돈 주고 배워야 나와요. 그냥 치면 되긴 되죠. 어느 단계까지. 예. 그 이상은 안 되고. 말이 잠깐 샜었는데, 예. 그래서 그 커피숍을, 예. 그 이제 이 창업을 이제 했다고 하자고요. 예. 그러면 얼마를 들였든지 간에, 예. 대충 이제 적정선에서 이제 투자가 돼서 커피숍을 창업했을 때, 소위 하루에 3,000원, 4,000원짜리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그게 이제 인건비하고, 투자비하고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나는지.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죠.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예. 내가 돈을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매출이 2억이 오르면은 1년 매출이 그러면 대단히 성공입니다. 내가 2억을 투자해서 말하자면 가게를 차렸는데 1년에 2억이 오른다는 얘기는 12개월로 그 환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한 1,800만 원 정도. 아니죠. 저는 저기 하루에 한 300. 이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800만 원이 되나요? 네.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이제 1,8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6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60만 원. 네. 그럼 대단히 성공적인 가게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정도를 팔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소득이 적어도 자기가 직접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한 40%까지 소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2억이면은 40%면 한 8천만 원 소득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잡는 건 자기가 투자 금액의 1년에 한 80% 정도 매출 올린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80%. 예, 그러니까 2억을 투자했다. 1억 6천. 그럼 1억 6천 매출 올리면은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자기가 잘 그 장사를 할 경우에 한 35% 정도 그 정도가 순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 35%라는 얘기는 근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은행에 2억 넣어봐야 그 월 이자 소득이면 보면 또 다른 거 2억 갖고서 재테크 해봐야 뭐 그런데.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기준은요. 본인이 말하자면 직접 저희 같은 데 운영을 했을 와서 때요. 저희 같은 네. 그 말하자면 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본인이 자기 인력을 투입했을 때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커피숍의 추세가요. 지금 대형화된 아까 커피숍을 얘기했죠. 외국 브랜드나. 그런 거는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라는 건 미국이나 캐나다나 제가 그쪽 예를 볼 때 본인이 자기가 매니저가 돼야 돼요. 본인이 자기가 매니저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말하자면 바리스타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수익이 상당히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따지고 보면 고급 인력인데요. 예. 거기에 상응한 가치
값어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바리스타의 직업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 거로 지금 전망을 하시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질 겁니다. 바리스타의 지금 바리스타의 역할이요.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스타 대회를 한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걸 이제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바리스타들을 고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말하자면 기술을 개발해서 선수가 되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해서 그 업계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점점 더 기술을 많이 습득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사실 그게. 바리스타 대회도 몇 번, 한 3번 치러봤지만, 상당히 초기 단계고, 아직까지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죠. 근데 이게 2년, 3년 가면서 앞으로 자리가 잡힐 거고, 이 바리스타의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 또 바리스타들의 스킬이, 이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바리스타의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바리스타의 시장이 커진다는 건 결국 에스프레소 시장이 커진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에스프레소 시장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급 커피의 시장이 커지는 거죠. 커피 시장이요. 예. 네. 그 저희가 지금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미처, 예. 그러니까 1, 2, 3부 저희가 방송 나갔을 때도, 네. 방송 이제 녹화하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빠졌다 싶었던 것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 아까 사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창업을 하기 전에 참 교육을 먼저 받는 게 나중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어떤 목을 고를 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서 계속 동행 인구라든가 거기가 장사가 될 만한 지역인가 아닌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시장의 대부분의 커피숍을 했던 실패하신 분들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커피는 기술 없이도 하는 장사다. 그리고 커피는 무슨 회사에 체인점에 가맹하면 회사에서 다 해준다. 그거 아닙니다. 커피는 이 소형 비즈니스 중에 말하자면 자영업 중에도 자기 인력을 투입해서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운영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 장사나 이런 거하고 비해 볼 때 쉬워요. 장사는 뭐가 쉬우냐? 우선 일이 쉽고 체력의 소모가 적습니다. 또 이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걸 기술을 다 배우기 전에는 그 장사의 성공을 이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눈높이로 이야기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2명이든 예. 4명이든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 기준으로 네. 몇 테이블 정도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소형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그동안에 자리가 없는 데도 있었고 자리가 없는 데는 이제 아주 목이 바쁜 데죠. 그리고 자리가 보통 한 10평 정도를 잡아보면은 테이크아웃 창구를 낼 수 있고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으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테이블, 5테이블 정도는 예, 5테이블. 최소한 이상이 돼야. 예, 그 정도는 돼야지만 또 겨울 장사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테이크아웃이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앉을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0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테이블 한 5개 정도 놓고 장사를 그래요. 할 수 있고. 5개 테이블 이상을 갖고서 창업을 해서 예. 하루에 몇 테이블 매출이 2명 와가지고 8,000원 먹었다고 마셨다고 했을 때 몇 테이블 정도가 하루에 손님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10테이블이면 8만원이고 예, 10테이블이면 100테이블이면 8만원이고 80만원이고 100테이블까지는 바라볼 수가 없죠. 50테이블 저희가 정도면. 10평 정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30만원 매출을 올리면 그냥 유지는 돼요. 그냥 그런 대로 한 달에 자기 이게 웬만한 게 벌어갑니다. 없더라고요. 예. 30, 50 매출이 근데 이제 남더라고요. 한 50 정도로 올리게 되면 상당히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커피라는 게 재료 값이 싸거든요. 커피가 원두 자체가 재료가 싸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인건비와 임대료와 또 전기, 수도, 기타 공과금, 세금을 다 해도 그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예. 비즈니스 타운에 있는 커피숍, 예. 그 다음에 상가,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예. 그런 유통단지, 그런 대학감 이런데, 그리고 이제 주택가 주변, 예를 들어서 뭐 목동 아파트 단지 주변, 뭐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 주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생각 이렇게 세 파트로도 나눌 수 있는데 특징들이 각각 좀 있어요. 예, 특징들이 있죠. 이제 그 대학가로 가게 되면은 대학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가는 보통 이대, 연대, 신촌. 예. 즉 신촌을 치죠. 홍대 앞은 빠집니까? 홍대 앞은 전보다 상권이 많이 지금 현재 조금 죽었는데 그래도 홍대 앞 아직까지는 뭐 좋은 상권으로 쳐주고 있고요. 건물이 거기 막 들어서고 그러던데. 예, 또 뭐 한동안은 또 성신여대 그쪽도 좋은 상권으로 갔고요. 도남동. 예, 근데 이제 또 지금 현재 대학생뿐이 아니라 대학생과 또 기존 뭐 다른 사람들도 모이는 상권이 말하자면 대학로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고급 상권으로 이제 압구정동, 청남동을 치는데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근데 로데오 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의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데오 거리는 하나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급으로 들어가는 자리 같고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상권이다 그러면 강남역이나 대학로, 종로 이런 데를 치고 신촌, 연대, 이대 그렇게 치는 거죠. 그 비즈니스 타운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비즈니스 타운에 있는 것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말이죠. 이제 그 일과 시간 중에 잘 되죠. 또 아침부터 팔 수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반 시간 열으면 중에 잘 돼요? 비즈니스 예. 타운이? 아침에 일찍 열으면은 아침에 샌드위치라든가 뭐 토스트라든가 이런 먹거리를 조금 해가지고 뭐 피자든지 겸해서요. 그런 걸 겸해서 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이제 저녁 때 일정 시간이 넘으면 뭐 한 9시가 됐다. 몇 시 이 정도 되면은 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 밤에 빠지고 토요일 오후에 빠지고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쉬는 게 좋고 이렇게 돼 있죠. 커피 같은 경우는 피크 타임이 하루에 몇 차례 몇 시대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나옵니까? 피크 타임이 이제 제일 피크 타임이라면 주로 이제 그 점심 때에 근데 지금 이제 요즘 경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심 때 대부분 그 식당에서 그 공짜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씩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고 커피집에 와서 커피를 안 사 먹어요. 전에는 경기가 좀 좋을 때 한 3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쭉 나오면서 테이크아웃 전문점 앞에 가서 줄 서가지고 카페라떼, 카푸치노 한 잔씩 받아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점심시간이 가장 피크 타임이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한 서너 시부터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기 시작하면은 출출해지기 그게 이제 시작하고. 저녁 시간에 또 확 몰리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쁘지 않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 상술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압구정동의 어느 커피숍, 제가 예. 이제 가봤는데, 리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또 리필. 예. 근데 저희가 카푸치노든 뭐 모카 커피든 뭐든 이렇게 시키면 예. 그 크림 폼까지 계피가루 뿌려서 정상으로 그거를 10잔이면 10잔, 20잔이면 20잔 앉은 자리에서 달라는 대로 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돼요? 그게 원래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커피들은 리필이 안 되는 커피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든지 공통이 뭐냐면은 에스프레소는 즉석에서 한 잔씩 짜거든요. 그렇죠. 리필이라는 건 아메리칸 타입 커피죠. 말하자면 많이 빼놓고 요즘은 이제 보온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빼놓고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자기네들 장사 이제 그 전략이죠. 그런데 예. 아이스 커피류를 시키면은 아이스 커피류만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예. 핫 커피는 안 돼 또 그게. 예, 그러니까 예.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저기 이것저것 다 주면 장사가 안 되죠. 아니 근데 그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석 잔 이상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때요? 그래요. 지금 1부, 2부, 3부, 4부 커피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논문을 쓰는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꽤 했는데 원혜라 씨, 네. 뭐 끝으로 궁금한 거 뭐 총평 개념으로 없습니까? 4부까지 사실 저는 했는데. 아까 그 바리스타 경연대 하는 장면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뭐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 1, 2, 3부를 하면서 나도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창업을 해볼까? 해보세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교육을 좀 받아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는 뭐라고 치면 나오죠? 저희는 mrcoffe.co.kr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커피. 미스터 커피. 한글로 미스터 커피 이렇게 치면은 들어옵니다. 한글 KR인가요? 자, 강남에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 특히 주부 여러분께 끝으로 커피에 대해서 뭐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웰빙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커피도 이제는 고급 커피를 마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스턴트 커피에서 좀 벗어나서 고급 질 좋은 원두 커피를 좀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 저는 앞으로 그 건강에도 좋고 또 맛도 좋은 그 원두 커피를 좀 많이 마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4부에 걸쳐서 커피의 세계를 강남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신 우리 권정아 선생님 나와주셔서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 2, 3, 4부에 걸친 커피의 세계,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을 전해드리지 못한 거, 그거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웬만큼 충분히 이제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커피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 방송, 저희 강남 케이블 TV, 강남 방송 다시 보기 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웰빙 바람과 함께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에선 커피에 대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